안녕하세요. 사회과목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한 주간 등교 수업이 끝나고 또다시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 보고 활기차게 수업하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데 이렇게 또 원격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힘이 조금 빠지고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선생님이 머리를 좀 짧게 잘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못 알아본 친구들도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등교 주간에 우리는 학습지 한 장을 같이 풀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학습지 한 장을 같이 풀었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 골든벨 게임을 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이 등교를 해서 재미있었으면 해서 진행했던 게임인데 여러분들이 좀 만족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선생님이 목이 좀 아파지만 다음에 또 여러분들 등교할 때는 재미있는 활동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렇다면 각설하고 오늘 수업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위도와 경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등교 주간에 나눠드렸던 두 번째 학습지와 교과서, 사회과 부도를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놀았으니까 오늘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같이 볼 학습지의 모습입니다. 학습지 앞장 보면은 위도와 경도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복습 겸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도라는 것은 가로에 여기 이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로의 기준이 되는 요 선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적도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적도. 요 선을 적도라고 했었고 이 적도를 기준으로 이 벌어진 각도를 우리는 위도라고 합니다. 위도. 그래서 이 위도는요. 이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적도를 기준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위도는 북위, 남쪽에 있는 위도는 남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가로선을 가로선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거니까 여기는 이제 위도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제 반마다 조금 진도가 달라서 푼 반도 있는데요. 풀지 않은 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도라는 것은 적도를 기준으로 북위와 남위 각각 0에서 90도로 표현이 되고요. 같은 위도를 연결한 가로선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아래 빈칸을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는 이제 지구 중심과 위선의 이런 각도이다. 그랬을 때 저, 중, 고, 위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아까 기준이 적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적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도의 위도는 바로 0도가 되겠고요. 이 적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 숫자가 30, 60, 90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 적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도가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도 부근 요 부분은 0에서 한 30도는 저위도, 요만큼은 중위도, 요만큼은 이제 고위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가 0도인 위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적도라고 합니다. 적도.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적도를 기준으로 남반구, 남쪽에 있는 곳은 남위, 북쪽에 있는 곳은 북위라고 하고요. 아까 위선은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렇죠. 먼저 여기다 정답을 쓰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을 적고 나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는 이제 저위도는 아까 적도 부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덥고 중위도는 조금 따뜻하고 이 고위도는 춥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제 일종의 지구 보는 가지고 이제 실험했던 것을 확인해 보니 이제 햇빛을 직선으로 정통으로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비스듬히 받는 곳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햇빛을 받는 양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온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구가 네모라면요. 네모라면은 위에 중간 아래 모두 면적당 받는 태양빛이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더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정답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답을 먼저 쓰자면요. 여기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냐면은 23.5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고요. 플러스로는 공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공전. 지금 보면은 지구가 여기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축이 기울어진 정도가 23.5도라는 뜻이고요. 지구가 여기 있다가 이제 태양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요 상황을 우리는 이제 공전이라고 얘기하죠. 요것 때문에 계절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름과 겨울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겠죠. 그러면 더우려면은 햇빛을 어떻게 받아야겠어요? 아까 배운 대로라면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올 때 더울 것이고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올 때는 추울 테니까 겨울이 되겠죠. 그러면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 햇빛을 수직으로 받을 때는 여름, 비스듬히 받을 때는 겨울이 되겠죠. 봄과 가을은 그 사이에 껴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6페이지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 겁니다. 16페이지. 네, 1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6페이지에 교과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있는 곳은 북위 30에서 40도이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파란 색깔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번 필기 때도 했는데 여기는 한번 이제 우리나라로 써볼게요. 우리나라가 있는 곳이 파란 색깔 선인데 지금 요 6월 22일 경에는 태양빛이 거의 정통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우리가 여름이 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있는 곳이 여기인데 이제 햇빛을 정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비스듬하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때는 우리가 햇빛을 비스듬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춥겠네, 겨울이겠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공전에 따라서 사계절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고 똑바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 지구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전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볼게요.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있는 부분은 요 검은 색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는 이제 태양으로부터 태양빛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12월이 됐었을 때도 비슷한 각도로 이제 태양빛을 받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구가 계속 공전을 하더라도 모든 지역, 이 지구의 모든 이 지역이 모든 지역, 모든 위치가 1년 내내 햇빛을 받는 양이 똑같다는 것이죠. 6월이든 12월이든 3월이든 8월이든 이런 식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 적도 부근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더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중위도인 부분들은 항상 봄이나 가을이겠고요. 이 부분들은 항상 추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냥 단순히 공전하는 것 때문에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3.5도 지구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을 할 때는 시기에 따라서 햇빛을 받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렇게 자전축이 좀 기울어져 있는 부분과 이제 공전이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시 이제 학습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경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경도를 설명할 건데요. 역시나 오늘도 구글어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구의 가로
기준이 되는 선, 이것이 적도라고 하는데 이 선은 지구를 이제 아무리 돌려도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이 선은. 그런데 이제 세로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선을 그었었을 때, 이제 우리 여기를 기준선으로 잡자라고 했었을 때 지구를 돌리게 되면은 이 선이 이렇게 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앞에 보이는 이 세로선이 또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로선 같은 경우는 지구를 돌리다 보면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의 통일된 선을 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 그건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 지금 여기 가운데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요 선이 바로 이제 본초 좌우선이 되겠습니다. 본초 좌우선. 여기는 이제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학습지 보면은 이 경도의 의미라는 것은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이제 점차 벌어진 각도를 우리가 이제 경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도는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넓어지기 때문에 총 180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180도까지 증가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도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180도까지가 되겠고요.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경도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하고요. 서쪽에 있는 경도를 우리는 서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로선, 보이는 요 세로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경선이라고 합니다. 경선. 그러면은 이제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맨 위에 채워 넣었던 경도, 색깔을 검은색으로 경도라고 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지는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볼 겁니다. 이 부분. 경도라는 것은 이제 본초 좌우선과 경선이 이루는 각도를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경도가 0도인 경선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경도의 기준이 되는 선이 바로 0도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우리가 본초 좌우선이라고 쓰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초 좌우선.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오타를 하나 냈어요. 오타를 내가지고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선이라는 것은 지구상의 가상으로 그은 세로선인데 같은 위도를 연결한 선이 아니라요, 이제 경도를 연결한 선이겠죠. 요거는 오타를 좀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내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제 경도에 따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일단 먼저 답을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먼저 지구의 자전이고요. 이 자전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방향이 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그러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이제 지구본을 가지고 선생님이 또 영상 촬영한 것이 있었었는데, 이제 햇빛을 받는 시간에는 이제 낮이 될 건데 지구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돌게 되잖아요. 스스로 자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구가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에 따라서 햇빛을 받는 경우에는 낮,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밤 시간이 찾아오고, 이것은 국가마다, 나라들마다 아침과 밤이 찾아오는 시간이 다 다를 것이겠죠.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이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해는 동쪽에서 뜨는가 서쪽에서 뜨는가, 동경이 서경보다 시간이 빠른가 느린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어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어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인데요. 지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자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쪽과 동쪽 표시되어 있고요. 이제 태양도 표시를 해뒀습니다. 이제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동쪽에 위치해 있는 여기 동쪽에 위치한 국가들이
태양을 항상 먼저 맞이하겠죠. 따라서 이제 학습지를 다시 보면은 이제 아침을 일찍 맞이하는 국가가 하루가 더 빨리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쪽에 있는 국가들보다 아침이 더 빨리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해는 먼저 동쪽에서 뜬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동쪽에서 먼저 맞이하니까 그래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아침을 더 빨리 맞이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빠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한 바퀴가 360도라고 되어 있고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시간에 지구는 얼만큼 자전을 하냐면은 15도 자전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말인 즉슨 1시간에 15도씩 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15도마다는 1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과서 19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과서 19페이지 나와 있죠. 19페이지 이제 자료 1번을 먼저 보도록 할 겁니다. 자료 1번.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작아서 이게 되게 지금 복잡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그냥 하고자 하는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나라가 이렇게 큽니다. 러시아 이렇게 큰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로선 요게 다 세로 경선이잖아요. 경선. 이게 15도마다 지금 하나씩 그어져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하나의 선밖에 지나가지 않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로 길다 보니까 여러 개의 경선이 걸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 15도마다 1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지역과 이쪽에 있는 지역이 실제로 시간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로로 엄청 길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이나 부산이 시간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같은 나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뭐 미국도 가로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중국도 사실 좀 땅이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요렇게 이렇게 있는데 중국도 사실 이게 좀 큽니다. 큰데 중국은 이제 4개의 경선이 지나서 실제로 이제 태양이 뜨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국은 그냥 이 베이징을 기준으로 그냥 중국 전체의 시간을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국가 내의 일체감, 통일감을 위해서 그렇게 통일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료 2번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줄을 좀 칠게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내용 볼게요. 이제 국토가 가로로 긴 러시아에는 경도 차이가 160도 이상이다. 따라서 해 뜨는 시간만 해도 동쪽 끝과 서쪽 끝이 10시간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러시아에는 여러 개의 시간대가 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토크 시간 차는 7시간 정도 난다. 근데 반면에 중국은 영토가 넓은데도 시차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한 하나의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중국 내에서의 일체감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해 뜨는 시간은 다른데요. 베이징에서 오전 7시쯤에 해가 뜨는데 어떤 지역 같은 이제 이 부분이겠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시간이 더 늦게 햇빛이 더 늦게 뜰 텐데 그냥 같은 시간대를 사용한다라는 문제점이 있겠죠. 만약 여기가 지금 오전 7시인데요. 7시. 실제로 여기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는 아마 캄캄한 밤일 거란 말이지. 새벽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도 그냥 오전 7시로 같이 통일해서 쓰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의 일체감, 통일감을 위해서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 학습지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좀 미리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표시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영국 그린치 천문대가 있는 본초 좌우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이제 180도를 가게 되면은 영국보다는 12시간이 빠를 것이고요. 서쪽으로 180도를 가게 되면은 이 영국보다는 12시간이 느릴 것입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시간 별로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딱 만나는 요 지점, 딱 영국과 정확히 180도의 차이가 나는 요 지점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에서 12시간 플러스 되고 여기에서 12시간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즉 24시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은 낮 12시로 같겠지만 한쪽은 시간이 빨라서 1월 1일이고요. 여기는 이제 12월 31일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우리는 날짜 변경선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같겠지만 영국에서 출발했을 때 여기는 빠른 날짜고 여기는 느린 날짜이기 때문에 이 선을 지나가게 되면은 날짜를 바꿔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일 시간이 느려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플러스 1일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 변경선이 구불구불한 이유가 있는데 물론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었지만요. 날짜 변경선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이 날짜 변경선이 하나의 국가를 통과해 버리게 되면은 같은 국가를 하더라도 이 서로 이 같은 국가 내에서도 날짜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날짜 변경선은 이렇게 대륙 즉 땅을 육지를 이렇게 피해서 그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은 학습지 내용 이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교과서 문제만 풀고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이제 여기만 풀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의 위치는 위도나 경도를 이용하거나 대륙과 해양을 이용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지구는 하루 동안 360도 회전하므로 북반구와 남반구 중 위도 지역은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게 된다. 잘못 읽었네요. 지구는 하루 동안 360도 회전하므로 자전한다는 뜻이죠. 자전. 표현이 그렇죠. 하루 동안 요거는 자전 하게 되므로 북반구와 남반구 중위도 지역은 계절이 반대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계절이 반대로 나타난다.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전 때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전 때문에는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계절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23.5도 플러스 공전의 이유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고 다음 세 장의 카드를 보고 공통으로 연상되는 개념은 무엇인지 써보자라고 했을 때 경도가 0도이다. 사실 요거 하나만 봐도 끝이긴 한데 세계 표준시의 기준이다.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그 선의 이름은 바로 본초 좌오선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해서 학습지 내용까지 했고 위도와 경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문쪽으로 좀 어려웠지만 좀 복습을 통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여기 다음 단원이 1-3 단원인 어떤 GPS, GIS 이러한 현실 지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